올 사람 다 왔고 아픈 사람도 한 명 있고 아프지 맙시다. 고3은 아프면 안 돼요. 걱정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저공 비행을 한 난이 있어도 날아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나중 돼서 제가 이제 수능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여학생들한테만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고전 산문 보시게 되면요. 9강입니다. 141페이지. 자, 그래서 안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안일이 여기 줄거고요. 얘는 그냥 사설이에요, 사설. 그러니까 곡조가 없고요. 그냥 읊조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극으로 따지면 내레이션에 가깝습니다. 됐나요? 내레이션에 가깝고요. 자, 그래서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음성상징어죠. 자, 그리고요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여기는요 가로 묶었죠. 자, 자라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거예요. 자라의 신체적 특징 활용. 얘네들은 목이 쭉 빠지거든. 됐나요?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이만하면 수로 만리를 즉 먼 거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함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치니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세상 어디야? 인간 세상. 됐나요? 인간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보는데 진양조는요 이게 뭐냐면 가장 느린 장단이에요. 되는 슬프거나 서정적인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봐라 별주부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여봐라 별주부야 여봐라 별주부야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반복됐죠? 뭐 당연히 운율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주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관직명입니다. 관직명. 됐나요? 그래서 이게 말단관리예요. 말단관리. 높은 건 아니고. 내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엇하러 가랴느냐. 삼재독자 내 아니냐. 장탄식 병이. 장탄식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한 병이라는 얘기예요. 심한 병이 든들 네 알들이 구원하며 누가 도대체 뭐한다? 옆에서 간호할 것이며 라는 얘기고요. 내 몸이 죽어져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에 오이연이 뭐냐면요 이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의 밥이 된들 뉘라 손바닥을 두 다리며 휘어허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음성상징어입니다. 헐 이런 거 됐어요? 음성상징어. 그래서 날려주리가 뉘 있더란 말이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내가 죽어져서 오이연에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 다리며 휘어허 날려주리가 뉘 있더란 말이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요 이거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관습적인 표현. 그래서 시체 수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나온다? 적벽가에서도 나와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위주로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중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다 생물을 얘기해요. 바다 생물이 어른거리면 즉 눈앞에 보이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인간 세상은 위험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위험하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 가느니라 역시 반복됐고요.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위방불 위험한 곳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자, 안일이 역시 사설입니다. 나라의 환우가 개옵시어. 환우 큰 병입니다. 그래서 나라님이 큰 병이 걸리셔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여기 두 줄 묶을게요. 이게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하는 말. 자, 그래서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기로 내 지기가 뭐냐면 뜻과 기상입니다. 뜻과 기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내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엄마가 만류한 의도는 무엇 때문이다? 충심과 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만류 의도는 충심과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자,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게 부모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되나요? 부모가 거처하는 곳 또는 높은 관리가 있는 곳도 당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맥상 부모가 거처하는 곳이고요.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하는 부분이고요.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여보 나리, 야 중중무리죠. 중중무리는 약간 빠른 장단이에요. 약간 빠른 장단. 그래서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그리고 뭐예요? 휘무리는 제일 뒤에. 자진무리. 자진무리 그 다음에 휘무리예요. 됐나요? 가장 빠릅니다. 휘무리가. 자, 그래서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파광이 뭐냐면요 반짝이는 이란 뜻이에요. 위수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파광 반짝이는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양주가 뭐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우리 부부가 마주 떠서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게 뭐예요? 재밌게 놀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만리청산도 즐겁고 인간 세계에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여기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요. 요 가로로 묶은 부분은 누구의 말이다? 별주부의 말이에요. 별주부의 말. 그래서 둘의 말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여기는 또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자,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로 묶을 필요는 없겠구나. 자, 이거 다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개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는. 자, 그 말은 방불허나 알겠으나 뒤진털밭 남생이가 흠일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생이도 뭐예요? 자라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되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남생이하고 바람날까봐 그게 걱정이란 얘기예요. 되나요? 자, 남생이가 흠일세 아내가 바람날까봐 걱정이다. 총총히 작별 후에 급히 작별 후에 수정문 썩 나서서 수정문 용궁을 수정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문은 용궁문입니다. 용궁문 밖 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즉 멋졌다는 얘기예요. 중략되고 나서요.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 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다가 한번 불러보는 뒤 저기 주둥이 벌근하다는 게 붉고라는 뜻이에요. 붉고 얼숭덜숭한 게 얼숭덜숭이라고 하는 게 얼룩덜룩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라고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중의 호랑이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자라의 실수로 호랑이가 오게 된 거죠. 자라의 실수로 호랑이가 온다.
그러고 나서 엄모리. 엄모리는 뭐냐면요. 엄모리는 내가 여태까지 얘기 안 했거든. 엄모리는 뭐냐면 불규칙한 리듬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해요. 불규칙한 리듬이고요. 급박한 상황. 요 부분은 노래 들어보셨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 노래 있잖아. 되나요? 자, 그래서 한 짐승이죠,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쪽 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라고 하는 거가 동이 같은 뒷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굵은 뒷다리란 뜻이에요. 되나요? 굵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그리고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묶은 부분에서는요, 호랑이의 모습을요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 자,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좌르르르르르르 돼 있잖아. 좌르르르르르르 여기 줄긋고요. 음성상징어입니다. 해치며 주홍잎 떡 벌리고 잘 앞에가 우뚝 서서 흥행 여기 줄긋고요. 음성상징어입니다. 호랑이 우는 소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호랑이가 이렇게 울까요? 흥행 이러면서. 됐나요? 이건 좀 이상하죠? 됐나요? 뭐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흥행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툭 깨진한 듯.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범의 위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범의 위험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드렸을 때 호랑이가 나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누워버린 쇠똥 같은 것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뭘 비유한 거야? 별주부를 비유한 거예요. 왜? 얘가 납작하고 둥글넓적하니까 똥덩어리 같았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자, 이 부분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웃음 유발하는 부분이고요. 자,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자라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해악성이 드러납니다. 자라의 모습 표현, 해악성. 자,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런 게 있어요? 네. 누구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야. 그랬어? 똥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조선시대 때 누가 똥을 먹었어요? 네, 어이들이 똥을 먹었습니다. 왕이 아침에. 근데 이게 똥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똥을 뭐라고 불렀었다? 매화라고 불렀었어요. 어째서? 그리고 쾌변을 하면 닦아주는 나인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매화통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변을 보는데 쫙 요 앞쪽에 나인들이 쫙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서로 엎드려서. 그 상황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면서 잘 보면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인사를 해요. 그게 감축할 일이야? 쪽팔려. 그럼 그걸 이제 어이들한테 가져가요. 그럼 어이가 담당 어이가 찍어 먹어요. 이렇게 안 먹어. 찍어 먹고는 맛을 봐요. 맛을 봐서 신맛이면 어떤 한약을 쓰고 쓴맛이면 어떤 한약을 쓰고 이거를 점검을 한답니다. 그거 아니면 오늘은 그 매화를 제대로 못 보셨다 그러면 오줌을 받아와서 그 오줌을 마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줌에서 왜냐하면 그 단맛이 나면 이 사람 당뇨거든. 그렇대요. 나도 안 먹어봤어. 옛날 그 영화에도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광해에서. 이병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커튼이 쫙 쳐지더니 전하 감축드립니다 그러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그러면서 아우 정말 싫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닦아주는 나인이 뭘로 닦아주냐면 그 면보 가지고 닦아줘요. 왜? 휴지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왕들이 뭐에 많이 걸렸었다? 치질에 많이 걸렸었어요. 대표적인 치질, 악성 치질에 걸렸던 왕이 누구다?
정조입니다. 어떡해. 너무 민망해. 그래가지고 정조가 너무 괴로운 거야. 아 너무 쪽팔려. 아침만 되면은 이제 변을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신하들 중에서 막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문인가 이렇게 정조가 들어보니까 그 시중에 그 한양 성중에 아주 용한 치질 의사가 있다는 거야. 치질 전문의예요. 얘가 한번 만져만 주면 그 증상이 확 낫는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정조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던 환관이 그걸 얘기를 해준 거야. 전하,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정조도 그 클리닉을 받은 거지. 근데 정말로 너무 상쾌하고 좋았대. 그래가지고 얘를요 어의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 전담. 인맥장. 네, 자기 전담 어휘로 앉혀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가요. 네. 진짜 월급도 많이 주고 잘해줬는데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정조가 걔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가 잡혀와요. 석 달 동안이나. 석 달 만에 도망다닌 거야.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 만에 잡혀오는데 도대체 왜 도망갔는가? 과인이 그대에게 잘못한 게 있는가? 과인이 그대에게 많은 걸 해주지 않았는가? 집도 주고, 근데 왜 도망갔어?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전하, 저 장가도 못 갔는데 머리가 자꾸 벗겨져서 왜? 정조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환부를 딴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술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불에 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지. 그랬더니 정조가 호호, 내가 과인이 그대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 내 자네를 장가 보내주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장가도 못 가는데 머리 빠진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겠네. 그래서 궁녀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시켜요. 됐나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너무. 네. 그래서 욕쟁이가 됐구만. 네. 성격이 그때 좀 비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어 자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것이 날더러 총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꼬? 네, 저는 수국전옥 주부. 수국전옥 주부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여기 벼슬명이에요. 벼슬명. 그러니까 물속나라에서 주부를 맡고 있는 공신 4대손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내력입니다. 내력. 자신의 4대 위에 있는 조상이 수국의 공신이었던 거야. 됐나요? 그래서 그 후손인 별주부 자라라 하오. 그래서 호랑이가 자라란 말 듣고 한번 놀아보는 뒤 을씨구나 절씨구 요새 평생 먹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왕배탕. 이게 뭐다? 자라탕이. 왜? 자라 뒤집으면 배에 뭐가 있다? 왕자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배에 왕자가 있는 것을 끓인 탕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라탕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겠죠. 혐오스럽죠. 근데 어디서는 환장한다? 중국에서는요. 애기가 2살만 돼도요. 자라를 쪽쪽 빨고 다녀요. 자라 막 등껍질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내장만 빼고 싹 썰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애가 꺼내가지고는 등껍질을 쪽쪽 빨아먹어요. 젤라틴이 많다고. 콜라겐. 됐나요? 보양식입니다. 걔네들한테는. 그리고 용호투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용호투탕. 얘는 뭘까요? 개구리 용구. 용. 배? 뱀하고요. 호. 고양. 뱀하고 고양이를요 싸우게 시켜요. 우리 속에 가둔 다음에 둘을 맞짱을 붙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놈이 죽고 한 놈이 살아남아.
그럼 걔도 죽여요. 그런 다음에 둘을 그러니까 이겼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야. 걔네들을 같이 그 냄비에다 넣고 끓여요.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싸운 것을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용어투탕이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그 숫자야? 네. 용어투탕.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 뱀도 비주얼. 독사를 집어넣고. 네? 네, 아니. 걔네들 그 독사인 애들이 걔네들이 몸에 더 좋다고 자양 강장 성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코브라 같은 거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본 괴담 아니? 근데 고양이가 굉장히 잘 싸워요. 나 그 아, 영상을 그래? 한번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어차피 먹을 고양이의 건데. 반사 속도는요 인간의 거의 한 10배에 가까워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핥히려고 마음 먹으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긁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뱀 대가리를 때려요. 팍팍팍팍 하면서 야기 펀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죽여요 뱀을. 쟤는 용어 투탕. 결국 승자는 누구? 중국인입니다. 둘이 싸우기는 팍 터지게 싸우고. 됐나요? 자 그래서요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베어 먹어보자. 베어 먹어보자. 자 그래서 먹어보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 아니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나 두꺼비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병명이죠. 두꺼비면은 안 먹을까봐. 근데 아니죠.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 두 발 말고 먹자.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두꺼비 맨손으로 만지지 마. 왜 두꺼비 맨손으로 만지면요 두꺼비 중에서 등에서요 점액질이 이렇게 흐르는 애들 있거든요. 그거요 다 독입니다. 만지고 눈 비비면 실명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기어가면 가시네. 그래서 이렇게 비켜주세요. 두꺼비 그리고 생각보다 귀여워. 엉금엉금 기어가거든요. 걔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개구리처럼 뛰지 않아. 엉금 하면서 걸어가는 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만병회춘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르앙 뭐야 이거 참 으르르르르르르앙 여기 줄거고요. 음성상징어. 이게 사용됐고요.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급살 맞을 것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야? 호랑이. 아유 이 천벌 받아 죽을 것. 됐나요? 급살 맞을 것이 동의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동의보감을 다 외웠나 보다. 어디서 이런 약효만 알아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요. 별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목을 길게 빼요.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요 이게 뭐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요. 이렇게 목이 길게 늘어나는 애가 없으니까 육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늘어나 있는 애는 있지. 기린 같은 애들. 됐나요? 자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호랑이를 놀라게 한 거예요. 자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어. 하루 1,500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과장된 표현이에요.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길이 곱하기 1,500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 이게 한 발이에요. 이게 한 발. 됐나요? 얼마나 될까? 재볼까? 어떻게? 새뼈 하나가 늘어났는데. 잘 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리면 윙스팬처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27cm거든.
27 곱하기 8. 216. 짧은데 나? 곱하기 많이 짧은데? 근데 요만 겹쳐가지고 선생님 재시면서 요만큼씩 다 겹쳐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정도 길이 돼요. 그래서 한 1m 조금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루 100, 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보기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뒤움치기, 움츠리기. 움츠리기를 잘하시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자 휘몰이. 휘몰이는 뭐라고요? 가장 빠른 장단이에요. 가장 빠른 장단. 우리 수국 테라카야 천여 칸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천여 칸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컥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한마디로 용공 기와 올리다가 선생님 목 다쳤다고. 조금 빠져나. 괜찮아. 그 정도는 우리 은지가 이해해 줄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계속 보시면 명의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돌이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위협을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위협을 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내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봉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도리랑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임시응변을 한 거죠. 지가 돌이랑 귀신인 척을 한 거예요.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자,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으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자,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으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를 당도에 껐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해악성이 형성되죠. 근데 자라 조심하셔야 돼요. 자라한테 손가락 물리면요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요. 뼈째로. 되나요? 그러니까 자라가 순해 보이고 느리고 그래가지고 귀엽다고 이렇게 좀 귀엽게 생겼어. 좀 이렇게 주댕이가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진다고 하다가 손가락 잘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대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열어볼게요. 내나대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 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 뭐 부리고 있는 거야?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임시응변이 뭔 뜻이에요? 대충 때웠다. 임기응변 아 그러네. 어. 감기인가? 미안. 아, 쪽팔려. 너는 그냥 좀 넘어가. 아무도 몰랐잖아. 응? 고맙다.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래서요.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난 게요 하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목욕제계 정의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목욕제계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빌거나 그럴 때는 그 앵마기를 한다고 씻는 경우가 많았어요. 됐나요? 1년에 몇 번 씻었을까요? 대강 50번 이상? 제대로 된 목욕은요 1년에 한 2번 합니다. 샤워처럼 몇 감는 거는 이제 조금씩 해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 3번 요 정도였어요. 양치는 안 하진 않았어. 하긴 해요.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었겠지. 하긴 하는데 자주 하진 않아요. 한 이것도 한 2, 3일에 한 번. 되는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엔 양치할 때 주로 뭐 썼다? 소금을 썼기 때문에 소금이 비싸가지고 자주 못했어요. 평민들은.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주제는요. 지배층의 무능과 헛된 욕심을 풍자했다.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서민의 지혜로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결국은 용왕을 속이고 도망가잖아.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도망가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별주부가 얘를 태우고는 육지까지 와서 딱 내리고 나니까 야 빨리 너 간 가져와. 간 빼놓고 다닌다며. 그랬더니 미친놈아 간을 왜 빼놓고 다녀? 너 쓸개 빠졌냐? 정신 차려. 그렇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얘가 도망가 버려요. 산으로. 그걸 보고는 엔딩이 3가지야. 엔딩이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비극입니다. 자라가 자살해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립니다. 머리 깨져서.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아이들을 위해서 순화됩니다. 순한 맛으로. 그래서 머리를 붙여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산신령이 나타나요. 근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분명히 바다거든요. 바닷가야. 바닷가인데 산신령이 나타나요. 얘는 뭐야? 나타나서는 자라가 머리 박으려고 하는 걸 막고는 박을 수 있어. 왜? 자라는 느리잖아. 야 간다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그거 잡을 수 있어. 됐나요? 말리고는 네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너의 용왕이 나을 수 있는 약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을 받아서 가요. 그래서는 그 약을 먹여서 용왕이 쾌차합니다. 자, 마지막 엔딩. 자라가 도망가요. 네, 자라가 도망가요. 돌아가봤자 참수당할 것 같으니까 자라가 도망가 버립니다. 육지로 망명해요. 됐나요? 그래서 용왕이 죽어요. 됐나요? 이런 엔딩도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는 엔딩들입니다. 근데 뒤에가 더 있어요. 토끼가 도망을 갔잖아. 도망가고 나서 신나서 막 도망간다고. 이제 아이씨 병신들. 내가 다 속였어? 병신들. 이러면서 막 뛰어가다가 차컥 덫에 걸립니다. 어떡해. 덫에 걸렸는데 때마침 안 빠지잖아. 근데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들 올라오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껍질 다 벗겨지고 이제 구워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급하게 이러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파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부탁을 해요. 쉬파리님. 왜 쉬파리냐면요. 욕한 거 아니야. 왜 쉬파리냐면 얘는요. 이 침 분비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오줌 싸는 것처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쉬파리거든요. 쉬파리님, 제발 저한테 오셔서 제 몸에 온몸에 오줌 좀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쉬파리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오줌을 막 싸요. 사람들이 딱 와서 봤는데 쉰내가 나요. 걔네들이 건들면 쉰내 나거든. 쉰내 나지. 거기다 파리 꼬여있지. 그러니까 이거 썩었나봐. 잡힌 지 오래됐나봐.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덫에서 딱 던지는데 그 순간 리버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막 뛰어서 도망가요.
병신아 그러면서 뛰어가는데 그러다가 역시나 똘똘해 그러면서 가다가 덥석. 네? 이번에 독수리한테 잡혀요. 에? 그래서 독수리가 내 그동안 굶었는데 잘 됐다. 이놈 간이랑 허파랑 내가 다 쪼아 먹어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가 또 머리를 써요. 잔대가리나 하여튼 예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저 독수리님, 저 하나 먹어봤자 그게 배부르겠습니까? 배가 부르다고 쳐도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면 배 꺼질 건데 그러지 말고 저를 제 굴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궁에 갔다 오는 게 있는데 용궁에서 보물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의사중치라고 하는 주머니래요. 정체는 몰라요. 의사중치라고만 나와요. 근데 얘는 신기한 주머니라서 안에다가 뭔가 물건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10개가 돼서 나와요. 하나 또 집어넣으면 또 10개 되고. 그러니까 그걸 드릴 테니까 제 다리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다리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드시면 되잖아요. 독수리가 솔깃해요. 왜? 얘는 세대가지잖아. 그래? 가요. 가가지고 내려놓고는 야 빨리 갖고 나와. 야 배고파 빨리 나와. 그런데 토끼가 쏙 들어가서는 병신아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쓰지 널 주겠냐? 아 이 새끼가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머리를 들이대가지고 너 그냥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머리 집어넣어봐. 가만 들어오기만 해봐. 뒷발로 확 그냥 대급박을 뽀개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토끼가 무사히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원래는 원전. 그때는 수군과 원전을 해요. 싸가지가. 애가 산전수전에 작용. 원래 험한 일 많이 겪으면 사람이 험해져. 자 특징은요. 우화적 기법. 그래서 의인법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해학적 표현도 나오죠. 자 두 번째로는 뭐다? 서민들의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중적 언어 사용. 이게 무슨 말일까? 맞아요. 양반들의 언어랑 서민들의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욕하는 장면, 비속어 이런 거에서는 서민들의 말이 나오는 거고요. 한자 성어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 이건 다 양반의 말입니다. 되나요? 왜냐하면 판소리는 모두가 다 즐겼기 때문에. 재밌어요. 생각보다.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가봐. 그랬지? 생각보다 재밌어요. 요새는 그리고 이게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옆에 전광판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그 가사가 다 떠요. 이 아저씨가 부를 때 꼭 그거 같아. 노래방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가는 것처럼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놨어. 그래서 보면서 재밌다. 그러면서 보거든요. 내용 재밌는 거 많아요. 야한 것도 많아요. 야한 걸로 치면 누가 제일 야하냐면 춘향전. 춘향전 야합니다. 아 이런. 거기서 사랑가가 나오거든요.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몽룡하고 성춘향하고 첫날 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성춘향이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네이키드 상태. 그 상태에서 몸매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적벽가. 적벽가도 야해요. 거기서 군사 타령이 있는데 군사 한탄 타령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군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요. 그래서 다들 얘를 위로해요. 두 번째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울어요. 왜? 5대 독자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타박을 줘요. 세 번째는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얘는요 모태솔로였어. 이런. 모쏠인데 이런.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갔어요. 아이고야. 지금 나이로 따지면 40대 중반이 넘은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어떻게 했어? 몇 살짜리랑 16살짜리랑 결혼을 했어.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 16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려는 그 장면이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현지곤지 떼고 심장이 두근두근 비녀 벗기고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막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옷을 다 벗기고 속 저고리를 딱 벗기려는 그 저고리 끈을 당기는 그 장면 벗기려는데 그러면서 온다고 아, 그 순간 근데 조조가 군사들 나와라 전쟁과 자꾸 나가면서 갑자기 눈이 뿌개져요. 뿌개지면서 병사들이 좋아가지고 얘를 양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는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아 잠깐만 미친놈아 그러면서 그리고 끌려가는 거야. 아 이런. 아이고야. 그 장면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추임새 넣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근데 자꾸 추임새 넣으라고 네? 눈치 줘요. 아니. 누가 고수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러고 앉아있는데 계속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여기서 뭘 해야 돼? 얼씨구? 좋다? 뭐라지? 지화자?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계속 눈치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다음에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시원하게 했으면 돼. 근데 목소리가 마른 침을 삼키다 보니까 이게 잠긴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다 쳐다봤어. 다 쳐다보는데 쫙 돌아보는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같이 돌아봤어요. 내 뒤에 동기가 있는데 남자 동기가 얘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쓱 돌아보면은 지도 같이 돌아보면 되는데 딱 걸린 거야. 지금도 걔는 변태 취급받아. 아 오빠 그때 적벽가 들을 때 좋다 할 때 알아봤어요 막 이러면서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과 교수님은 아세요? 우리과 교수님은 내 바로 옆에 있어. 아, 날 쳐다보시면서 뭐지 미친놈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번째 써야지 참. 그래요. 자 다양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연을 가시게 되면 발림 같은 거래요. 발림이 뭐냐면 연기예요. 연기. 됐나요? 그래서 끌려가는 장면도 자기가 막 연기해요 몸으로. 그러니까 재밌어요 생각보다. 텔레비전으로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 재밌어요. 추임새 넣을 때 특히나.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봐야 되잖아. 타이밍을 재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돼요. 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페이지 넘어가서 자 보시게 되면요 고전산문 나와 있습니다. 10번째죠 10강이죠. 자 그렁저렁 마친 후 자 이거 심청전입니다. 내용 다 아시죠? 심청이랑 신봉사 신봉사의 이름이 뭐예요? 준? 심학규 원래는 학규인데 여기서는 학구라고 나와요. 이건 아마 이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신봉사하고 심청이는 사실은 어디 출신? 신선 출신이에요.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에? 몰랐어? 신봉사가 얘가 무슨 별이었더라? 노군성. 노군성이라고 하는 신선이었어요. 노군성. 28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 동양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별자리 보면서 이제 천문지리 같은 걸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28성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높은 신선이에요. 근데 이 노군성이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흠이 하나 있는데 뭘 좋아한다? 술을 미친 듯이 좋아해요. 술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근데 옥황상제가 잔치를 열었던 거지.
아니 니네가 파티 같은 데 갔다고 생각해보자고. 파티 갔는데 이런 거 결명자차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지고 자 위하여 치얼스 그러면 너 이거 기분 날 것 같아? 안 나요. 너나 먹어 이 소리 나와요. 뭐 샴페인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치얼스 그러면 이렇게 마시지. 있어 보이잖아. 최소한 탄산수라도 넣어주든가. 됐나요? 근데 노근성이 원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옥황상제가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술을 지키라고 누구한테 당부를 하냐면 규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선이 있습니다. 규성한테 그 술을 지키라고 시켜요. 근데 규성은 알아두세요. 규성은 여자들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신선이 됐나요? 근데 이 규성이 그래서 지키는데 노근성이랑 규성이 또 친구야. 와가지고는 나 한 모금만. 안 돼. 너 또 미친 듯이 먹을 거잖아. 딱 한 모금만. 안 된다니까. 티 안 나게 먹을게. 한 모금만이야. 알았어 한 모금. 그런 다음에 딱 들고 술동이를 그냥 들어요. 그러고는 하면서 다 마셔버려. 한 입에. 한 입에. 되나요? 티가 안 나죠.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옥황상제가 그것 때문에 빡친 거죠. 그래서는 너, 야 미친놈아, 너 진짜 너 어쩔 수 없다. 너 유배가. 그래가지고 바로 인간 세상으로 유배 보내버려.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거야? 고생하라고 봉사로 만들어. 얘는. 그럼 얘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규성한테 이제 문책하는 거죠. 너는 저 새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랬더니 왜 못 막았어? 술이 없잖아, 술이. 미친놈아. 너도 가. 그래서 얘도 내려가요. 근데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는요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혼내고 내려보낸 게 10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수십 년 차이가 나버린 거야. 인간 세상에 왔더니.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심학규가 노근성이고요. 근데 얘 고생하라고 했는데 마누라를 붙여준 거야. 마누라가 생긴 거야. 근데 이 마누라가 정말 현모양처예요. 남편을 막 다 케어해주고 막 내조하고 막 삭바느질하고 막 요리 막 야근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먹여 살린 거야. 그러니까 옥황상제 입장에서는 계산밖의 일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규성이 또 어디로 간다? 그 신봉사의 아내의 뱃속으로 가요. 그래서는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해서 이제 심청이가 태어난 거고. 그러고 나서는 옥황상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지. 죽여버립니다. 안돼. 누구를? 마늘. 신봉사의 아내를. 그런 다음에 죽였잖아. 근데 억울하게 죽었잖아.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얘 영혼을 데리고 올라와서 신선을 시킵니다. 뭔 소리야? 옥진 부인이라고 하는 신선이 돼요. 아이고야. 죽이지 말든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심학규가 젖동량을 다니고 막 이런 거죠. 왜? 선생님 봉사인데 어떻게 앞이 보여서 그 젖동량을 다녀요? 젖바는 소리가 있어요. 애기들 빡빡빡빡 하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 나중에. 알았지? 젖바는 소리. 그걸 듣는 거야.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 후각이 예민해져요. 후각.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패드 같은 걸 이렇게 붙여요. 너무 야한가? 자 어쨌든 간에 됐어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옷에 그게 다 묻어가지고 젖 마르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씨발 젖이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좀 한 모금만 한 입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심청이가 교녀야. 얘가 몇 살 때부터 국어를 나선다? 3살? 3살? 이러면서 간다고? 3살 아니고 7살. 7살 때부터 얘가 국어를 나가요. 아빠가 나가서는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얘가 나간 김에 밥도 얻어온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나 같은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가 아저씨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랑 요만한 꼬마애가 아저씨 밥 주세요 그러면서 오는 거랑
두 번째 게 더 징그러웠죠?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애기가 배고파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길거리에서 애기가 울고 그러면은 애기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말도 걸고요. 엄마 잃어버렸어 막 이러면은 아유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경찰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막 파출소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요. 애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편의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막 사다 줘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헬 조선인 이유는 네, 영상 멈춰줄까요? SY 때문이죠. 네, YSY. YS. 네,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에휴, 그런 애들 때문에 그래. 네, 자 어쨌든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는 이제 신청이가 7살 때부터 동량을 다니게 되고, 그러고는 나이가 9살쯤 됐을 때는 더 이상 남들한테 빌어먹는 게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한다? 동네 아줌마들한테요 스킬을 전수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바느질을 잘해. 그럼 이 아줌마한테 가서 바느질을 전수받는 거야. 그리고 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 그럼 이 아줌마한테 가서 요리를 전수받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청소를 잘해. 그럼 이 아줌마한테 가서 청소를 전수받는 거예요. 좀 만렙이 돼요 나중에. 한 13살인가 14살 되면요 동네 잔치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를 불러요. 왜? 애가 손맛이 있어. 요리도 엄청 잘해. 엄마 닮아가지고 막 양손으로 막 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도 해봤어. 프라이팬 두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군대 있을 때 살려고. 군대 있을 때 높은 사람이 이제 나 있던 검문소에 이제 왔거든. 근데 요리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짜많은 애가 요리를 되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그런 다음에 내가 대신했거든. 잠깐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야. 근데 계란 후라이를 올려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프라이팬 두 개 딱 올리고 탁 까가지고는 촥 해서 촥촥촥 해가지고 탁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원래 한 번만 오는 건데 3번 오셨습니다. 밥이 맛있어. 네, 어쨌든 간에 적당히 잘하는 게 좋다. 너무 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여 살리고 하다가 양녀 제안도 받아요. 장승상 댁 부인 집에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이 없거든. 자식이 없어서 너 되게 참하구나. 그러니까 내 딸이 되어줘. 수양딸. 아빠는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생활비 보내드릴게. 실화야. 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는 늦게 왔어 집에 늦게 왔는데 신봉사가 걱정이 되니까 지 걱정이나 하지. 눈도 안 보이는 게 걱정되니까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신청이를 찾아다니다가 이게 외나무다리야. 외나무다리 걸어가다가 여기서 발을 삐끗하는 거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뭐야? 겨울물이었던 거야. 근데 겨울이야. 근데 아주 막 추운 겨울이 아니고 살짝 애매한 겨울.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거야. 거기에 빠지니까 물은 물대로 다 뒤집었어. 차갑고요. 살얼음이요 다 모처럼 변한 거야. 칼날처럼 변해서 막 찌르는 거야. 그래서 아파 살려줘. 그러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얘를 건져주게 돼. 그러고 공양미 300석이 되고. 그래서 심청이가 자기를 팔게 되고. 이런 내용이죠. 됐나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146페이지. 자, 그런저런 마친 후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지 구에 황성으로 올라갈 때, 황성 서울입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촌촌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촌촌전진이라고 하는 게 한 촌이면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요만큼씩 천천히 걸어갔다는 얘기야. 왜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천천히 간다는 얘기야. 그 전에는 빨리 가고 있었거든. 왜? 옆에 누가 있었다? 서포터가 있었죠. 누구? 그렇지, 마담 뺑덕이 있었죠. 근데 이 뺑덕 어멈이 이제 신봉사한테 300석이 있었잖아. 공양미 300석을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서는 매 끼니 때마다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소고기 구워 먹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신봉사한테는
쥐고기를 줍니다. 쥐를 잡아서. 아이 여보 마누라 고기 냄새가 나는데 아유 무슨 고기 냄새예요? 아니 나는구만 임자 입에서 냄새 나는데 아유 귀신같이도 냄새 맡아. 알았어요 고기 드릴게. 그런 다음에 쥐 잡아가지고 쥐 가죽 벗겨가지고 구워가지고 줘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그리고는 술 바꿔 먹고 떡 바꿔 먹고 맨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금방 다 탕진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맹인 잔치를 열어요. 누가 심청인가? 아빠 만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같이 길을 떠나는데 뺑더거멈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늙은이 영감탱이 볼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얘를 이제 버려야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가고 있는데 지금 황성으로 모든 맹인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주막에서 하룻밤 딱 먹는데 잘생긴 맹인이 있는 거야. 누구처럼 생긴? 차은우처럼 생긴. 난 차은우밖에 몰라. 어쨌든 차은우처럼 생긴 맹인이 있는 거야. 잘생겼잖아. 그래서 갈아타요. 그래서 오빠 나 어때? 뉘신지? 나 뺑덕이라고 해. 난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아주 여자 연예인 떠오르는 애가 없어. 김태희.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 카리나. 카리나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지도 못했는데 카리나? 그러면서 얘가 솔깃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신봉사가 혼자서 가느라고 지금 천천히 서행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촌촌전진 여러 날에 낙수겨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어떤 여인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안씨 맹인이 있는데요. 여자예요. 얘 여종입니다. 안씨 맹인의 여종이다.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이리 잠깐 오옵시오. 신봉사 괴이하여 가까이 들어가니 왜?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잖아. 되나요?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석반을 올리거늘. 석반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저녁밥이죠. 반자가 밥반자예요. 햇반에서의 반자도 이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요 석반을 올리거늘 신봉사 안마음에 속마음에라는 얘기죠. 속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리가 없건만은 어인일로 관대하노. 그래서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신봉사는 내당으로 가사이다. 내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안주인의 거처입니다. 이 집 안주인의 거처다. 그러니까 안방 가자고 안방.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봉사 하는 말이 외주인 유무는 모르거니와 외주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바깥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냐 어찌 내 당으로 들어가리까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대 풍습이 드러나죠. 어떤 풍습? 남녀가 내외했다는 거. 내외했다는 게 서로 같이 있지 않는다는 얘기야. 되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요 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히 이 야한 것들 천박하고 음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걔네 입장에서 남자 여자 같이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좀 천박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걸어가나? 남자가 먼저 걸어가요. 그럼 여자가 뒤에서 따라가요. 한 20도 정도 떨어져서. 같이 가는 게 맞네. 같이 가지 않아. 떨어져. 블루투스라고? 무슨 블루투스야? 됐나요? 그랬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도 이어졌어? 나 1970년대까지 이어졌었어. 됐나요? 선생님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때 7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무슨 우환 있어? 나는 독경 못하오. 독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불경 경전을 읽어주는 건데 귀신 쫓아주거나 이런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 맹인들이 많이 하던 일입니다.
맹인들이 예전에는 점 봐주고 독경해주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걸로 밥벌이 했었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독경 못하오. 그 여인 대답하되 잔말 말고 가사이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내가 아마도 음란 중에 드나보다 내가 아마도 음란 중에 드나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난잡한 일에 엮일 것을 걱정한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대청에 올라가서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신봉사지요.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돌이 있으리오. 또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성은 안시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 성은 안시오. 황성에서 사옵더니 불행하여 부모 구몰 하옵심에 구몰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노복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 또는 노비들이 산망하고 흩어지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죠. 자, 흩어지고 이 집을 지키오나 신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가 25세 되도록 정혼치 못하였고, 그러니까 25 될 때까지 결혼 못했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는 25이면요 이거 노처녀입니다. 되나요? 노처녀. 골드미스예요. 되나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0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40대 결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탕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혼을 그때 당시에 48인가 50인가 그때쯤에 하셨어요. 제가 소개팅 해드린 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좋아해요. 아이고. 와이프분이랑 싸우고 나면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만나겠어? 그러면서 누가 결혼하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신년이 25세 되도록 정혼치 못하고 결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점서를 배워서 점치는 일이에요. 점치는 일을 배워서 평생을 아는지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내력을요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자, 25세 기룬이요 간밤에 꿈을 꾸니, 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신봉사를 만나는 계기예요. 요게 됩니다. 하늘에 1월이 떨어져 강 중에 잠기거늘, 강 속에 잠겼거늘 첩이 꺼내, 첩, 여자가 자신을 낮출 때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첩이 건져 품에 품어 보이기로 즉시 깨어 해몽하여 작괴한 즉, 작괴했다는 것, 점을 쳐본들 즉 점을 쳐본 즉 1월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1월은 사람의 안목임에, 안목, 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잠겼다. 그럼 이거 안 보인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러니까 안목임에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였음에 성자는 심시인 줄 짐작하여. 심시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거 동음 이어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자, 깊을 심자예요. 깊을 심자하고 심시할 때 그 심자를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심시일 줄 짐작하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해몽 내용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요. 시비를 내어보내, 몸종을 내어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무쌉더니 천우신조하여 신이 도와서 금일상봉하오니 연분인가 하나이다. 연분, 인연이란 얘기죠. 인연, 결혼할 인연이란 얘기예요. 첩이 비록 용우하나, 용우하다, 졸렬하고 어리석으나. 졸렬하고 어리석으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리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군자를 받들리니 군자의 양 어떠하오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군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신봉사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삼겠다는 얘기예요. 신봉사 지금 나이 많아요. 나이 많아요. 지금 못 잡아도 지금 신청이가 18?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나왔다고 그래도 30 넘었어요. 40 중반 뭐 이 정도 돼요. 제 나이 때 정도 돼요. 25살짜리 아가씨랑 지금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신봉사 미소 답왈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리까. 안씨맹인 시비 불러 주찬을 나오게 하고, 주찬 술과 안주입니다. 술과 안주를 나오게 하고 거주와 거주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과 그동안의 일을 묻건을 신봉사 전후 신세를 낱낱이 말한 후에 방성통곡 슬퍼하니, 왜 딸내미 죽은 것까지 다 얘기한 거죠. 되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안씨맹인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 신봉사 아침 전에 일어나서 근심으로 앉았거늘. 그래서 신봉사가 새벽쯤에 일어나서 한숨 쉬면서 앉아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안씨 위로하여 묻는 말이 무슨 근심 있나이까 첩의 마음 불안하오. 신봉사 대답하되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사오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길한 일이 있사오면 흉한 일이 있사오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거 뭐예요? 호사 사자성어. 그렇지, 호사다마가 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사자성어 세옹지마. 변경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죠. 이거 유래는 다 아시죠? 아주 늙은이가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어. 말이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말이 암말을 데리고 온 거야.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 저 이거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두고 봐야죠. 또 이런 거야. 그랬다가 아들내미가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럼 이게 옛날엔 장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났는데 남자들이 다 끌려나간 거지. 이 마을에는 젊은 남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 그지만 이 노인의 아들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1등 신랑감이 됩니다. 1등 신랑감. 되나요? 그래서 모두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축하해요. 그랬더니 몰라요. 두고 봐야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나요? 약간 충청도 스타일 같아요. 이거.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길한 일이 있사오면 흉한 일이 있사오니 그걸로 근심하나이다. 간밤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간밤에 꿈을 꾸니 불 속에 들었더니 가죽 벗겨 북매우고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하되 죽을 꿈이 분명하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 해몽을 한 거죠.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에 타 죽거나 땅에 묻히거나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씨 부인 해몽하되 신제 회중타가 거피 잡고 하니 입궁지상이요 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게 궁에 들어갈 형상이라는 뜻이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상봉이라 꿈은 대몽이오니 매우 좋소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긍정적 해몽을 한 거죠. 꿈이 100% 맞진 않는데 좀 찜찜한 꿈 꾸면은 좀 기분이 그렇죠. 내가 그저께 그런 꿈을 꿨어. 꿈속에서
귀신이 나한테 덮어 씌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거든. 너무 무섭더라고. 귀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은 패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좀 찜찜하더라고. 그리고 꿈속에서 자꾸 그게 나오더라고. 고양이. 고양이 꿈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근데 여자가 고양이 꿈을 꾸면요, 그것도 털 색깔이 금빛인 고양이. 이건 태몽입니다. 태몽. 얘는 하얀색 고양이가 나왔다.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좋은 일 생긴다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나왔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폭 안긴다. 그러면 이게 근심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애기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근심 걱정이 생긴다. 애기들이 나오면. 그런. 애기들이랑 같이 있어봐 피곤해. 얘는 체력이 내가 못 쫓아간다니까.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의 상봉이라 꿈은 대몽이니 이혼이 매우 좋소이다. 신봉사 앙천소왈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천부당 만부당지설이로고 라고 돼 있죠. 천부당 만부당지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보옵소서. 아침밤 즉시 먹고 걸문 밖에 다다르니 걸내에 소경 비칠러라 라고 돼 있잖아. 소경 비칠러라 많이 모였다. 소경들만 보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많이 모였다는 뜻이고요. 이때 황후, 여기서 황후가 누구야? 심청이죠. 심청. 얘는 그래서 심청이가 황후가 된 이유는 연꽃하고 용궁 갔다가 용왕이 얘를 커다란 연꽃에다가 안에다 집어넣어서 올려줍니다. 연꽃의 크기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요. 한 이만하겠죠. 내 기준인가 이건 너무. 심청이는 좀 작으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심청이가 타고 올라왔는데 그 심청이를 인담수에다 이게 한 애들이 누구야? 상인. 남경상이. 어? 남경상. 아 맞다. 저번에도. 그래서 남경상인들이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남경 가서 장사를 하고 오는 애들이야. 남경이들이 갖다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경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요새. 근데 이제 남경상인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다가 장사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심낭자한테 영혼을 위로해주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물속에서 퐁 하고 떠오른 거야. 딱 보는데 이 뜻이만한 연꽃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요 꽃을 좋아했어. 왜? 왜? 왕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 왕의 아내가 꽃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화원을 꾸며놨는데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화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꽃 보면서 안녕 로즈. 나도 네 여주인 좀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미친놈인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왕이 이 꽃을 좋아한다더라. 꽃을 좋아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상인들은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면서 구경값을 받자 이러는데 얘가 아니다. 이거는 황제한테 바치자, 왕한테 바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애들한테 돈을 나눠주고는 지가 이걸 가져요. 그런 다음에 왕한테 이걸 진상합니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와우! 정말 큰 꽃, very very big!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는 이 꽃을 받고 얘한테 벼슬 하고 이런 걸 내려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이제 연꽃을 딱 보면서 넌 정말 예쁘구나. 꽃이 10,000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지는데 만지는 순간 지문 인식이 된 거죠. 띠로 하면서 얘가 푸쉬 하면서 그러면서 향기가 쫙 나면서 심청이가 나온 거지. 아이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됐어? 자, 이때 황후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맹인년치 배설하여 배설했다. 쌌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열어서란 뜻이에요. 열어서. 자,
그래서 맹인잔치를 열어서 성명성책 상고해도 성명성책 이게 뭐예요? 이름 적은 책이에요. 방명록. 자, 그래서 성명성책 상고해도 상고한다.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살펴봐도 신맹인이 없는지라. 자탄으로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 축에 안이 드는가 나를 잃고 애통타가 죽으신가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어찌 아니 오시는고. 자, 이렇듯 자탄한 후에 성명성책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라 하였거늘. 심학구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심학규입니다. 학교. 그래서 이게 이본인 듯해요. EBS가 이런 거 어디서 이상한 거 잘 주워와. 이본들. 듣도 보도 못한 거. 자, 심학구라 하였거늘. 동명과 동명이 뭐예요? 동네 이름. 동자가 그 동네 할 때 동자예요. 동명과 성자는 오르나. 성씨는 맞는데 부친의 함자를 몰라. 함자가 뭐예요? 이름이죠. 그래서 몰라 시녀로 하여금 심학구를 불러오라. 신봉사 꿈을 생각하고 꺼리어 감추려고 하다가 안시 해몽 생각하고 내가 신봉사오. 신봉사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니 부친 용모 방불하다 방불하다 닮았다니. 부친 외모와 닮았다. 자, 계속 보시면요. 자세히 알 길 없어 물으시되 처자 있느냐. 신봉사 복지주왈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얘가 황후니까 됐어요. 땅에 엎드려서 말한 거죠. 자, 중년에 상처하고 상처 아내를 잃었다는 얘기죠.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중년에 상처하고 여기 두 줄 묶을게요. 중년에 상처하고 말년에 딸 하나 두었더니 요괴한 중의 말을 믿어. 요괴한 중의 말 여기 줄었고요. 부정적인 식이 드러나죠. 왜? 딸내미 팔아서 300석 마련해서 갖다 주면 눈 뜨게 해준다는데 갖다 줬는데도 눈을 안 뜬 거지. 근데 실제로 갖다 줬어? 아니죠. 누가 다 빼먹었어? 뺑더 먹어. 됐나요? 근데 얘는 까맣게 몰랐던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요괴한 중에 말을 믿어 아비 눈뜨기를 원하여 300석의 몸을 팔려 인당수에 죽사온 후 눈도 못 뜨었고 자식만 잃었나이다. 여기까지 해서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과거의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계기죠. 왜? 어떤 맹인이 300석에 딸내미를 또 갖다 팔았겠어. 300석 근데 제가 대강 계산해봤거든요. 돈 얼마 정도 된다? 지금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안구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6천만 원. 됐나요? 알고 나온 건지 모르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되나요? 계속 보시면요. 세세히 아뢰오니 황후 이 말을 들으심에 부친이 분명하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 목을 후려안고 실성 통곡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소. 인당수의 죽은 심정 살아왔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이 나의 얼굴 보옵소서. 애중하더니 사랑하더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던 외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이 진정이 계시며 그 고생을 어이 하셨나이까. 알뜰히도 지극하게도라는 얘기죠. 지극하게도 보고 싶고 알뜰히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여식 다 보옵소서. 네, 딸내미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자, 신봉사 이 말 듣고 어따 이 말이 웬 말이냐 대경하여 몹시 놀라서 두 눈을 번쩍 뜨니 개안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님 눈을 떠서 절 보시어요 그러는데 어이 청아 어이 청이니? 그러면서 얼굴을 더듬다가 어휴 한번 보자 우리 딸 얼굴 한번 보자 한 번만 보자 그러면서 딱 하는데 눈이 떠진 거야.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을 안 뜨고 다녔던 거예요. 얘네 씨발 안 보여 그러면서 그랬어. 근데 눈이 떠지고 골 때리죠. 자 그래서요. 대경을 도눈이 번쩍 뜨니 백일이 광명하여 천지가 명랑하다. 딸의 얼굴 살펴보니 갑자 4월 여기서부터 가로요. 자 갑자 4월 10일야에 보던 선녀 분명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태몽이에요. 태몽. 그래서 꿈속에서 규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펑 하고 나타나서 날 키우세요 한 다음에 펑 하고 사라진 거지.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딸의 목을 덥석 안고 일희일비하는 말이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별 후에 영원히 이별했다. 즉 사별 후에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일조에 잃고 하루아침에 잃고 3, 4년 고생다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 자 꿈이냐 생시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믿기지 않는단 말이죠. 자 슬프고 즐거워하는 양을 어찌 다 형언할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양을 어찌 다 형언할고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거 뭐다? 편집자죠? 논평이죠. 자 춤을 추며 노래해야 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이 아닌가. 인도 환생 인간 세상에 환생한 것이 아닌가. 감은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천지 밝았소라. 부중생남 중생녀라고 돼 있죠. 부중생남 중생녀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19가 인용된 건데 얘 어디도 나온다? 춘향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몽룡이가 어사출도를 하죠. 어사출도를 하고 나서 심청이를 미쳤나? 춘향이를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춘향이는 눈을 떠서 나를 보라 라고 해서 딱 고개를 드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무 짝대기 2개 있는 거 사이즈는 요 정도 되나? 그래요. 요걸로 가리고 있어. 이러니까 못 알아보지. 됐나요? 근데 딱 들어서 보니까 이몽룡이지. 그래서 얘가 서방님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춘향아 고생 많았다.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자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춘향의 엄마가 춘향의 엄마 이름 뭐야? 월매? 월매 맞아요. 네. 막걸리 이름도 있어요. 월매. 어? 네. 그래서 월매가 이제 들어와서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 말을 해요. 됐어요. 우리 딸이 귀하게 됐네. 그래서 한양까지 가네. 여러분들 아들 낳지 말고 딸을 낳아서 귀하게 키우세요. 이 말을 한다고. 됐니? 자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지화자 좋을시고 이러고 나서요. 이 심청전이요. 엔딩이요. 2가지예요. 엔딩이 2가지예요.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춘향이를 미쳤나봐요. 이제 막 꼬이는구나. 심청이하고 신봉사는 뭐였어? 신성 출신이잖아. 둘이 같이 하늘로 올라가요. 왕은 버려요. 됐나요? 왕은 버려져요. 어떻게? 네, 단물만 쪽팔린 거죠. 됐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행복하게 다 같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제는 뭐 아시겠죠? 주제는 뭘까요? 시극한 효심. 얘는 뭐 이거 말고 얘기할 게 없죠? 됐나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원래는 이게 설화가 있었어요. 설화에서 판소리, 판소리에서 소설로 넘어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효녀, 지은, 설화하고 뭐 몇 가지 있어요. 됐나요? 그것들이 이제 결합된 거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인신공양.
사람을 공양하는 데 쓴다는 거죠. 됐나요? 인신공양 모티프.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상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짬뽕입니다. 얘는 유, 불, 선. 불은 어디 나와? 어? 아니 그러니까 불은 어디 나오냐? 불 여기서 불. 독경? 내가 뭐 파이어를 얘기해서 뭘 했겠어? 독경? 중 나오잖아. 중. 아. 공양미를 바치면 맞네. 어떻게 해준다? 됐어요? 그거 나오고요. 유교는 뭐 말하는 거 알겠죠? 효도. 선은요. 용왕 나오고 옥황상제 나오고. 됐나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민간신앙까지. 인당수에 사람을 던지면 풍랑이 멎나요? 안 멎을걸요? 그냥 살인죄예요, 살인죄. 됐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됐니? 인당수가 실제로 존재한대요. 대략적 위치를 찾았대요. 대략적 위치. 믿거나 말거나.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바다에 뭐 좌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계속 보시면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평민들의 신분 상승, 염원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우와 좋겠다. 우리도 황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학과 풍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 됐나요?